나도 모르게 데이터에서 요금이 나가고 있다는 거. 앞으로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냐. 핵심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는 지금 코인 산업을 봤을 때 이 점 하나를 보고 있지만 코인 시장을 더 크게 보면요,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코인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식도 봐야 되고요, 부동산도 봐야 되고요, 다른 전반적인 산업들을 이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얘가 왜 무료 유료 얘기하지 했지만 나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 너무 얘기가 길었으니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이미 2015년 11월 K뱅크, 카카오뱅크 인터넷 전문은행이 예비인가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립이니까. 아, 이거 또 하면 또 이제 제재 먹을 것 같은데. 여튼 이거 취소하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해드린 게 있는데, 어떤 정권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걸 말한 거예요. 야당과 여당과 상관없이 이 금융업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권이건 진행을 시켜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인도요, 뭘 어쩐다니 반대한다니 만다니 해도 글로벌한 국가들이 하자 하면, BIS나 이런 데서 진행하자 하면 진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놈의 말말말 그것도 다 필요 없다, 정리를 해드린 거고, 2020년 4월 인터넷 전문은행 개정 본의의 통과. 자, 점차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요, 보험사 얘기 또 나와요. 이종산업과 결합을 통한 보험 영역의 확장은 기존 보험사의 약점이었던 고객 접촉 빈도 확대 및 고객 니즈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 보험사가 더더욱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클라우드 금융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금융사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확보와 복잡한 계리 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제 신속히 처리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다 무슨 말이냐? 디지털 4차 산업혁명 간다는 겁니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나오죠. 도입 사례까지. 그리고 국내 핀테크 민간 부문 투자 추이가 점차 연도별로 성장하고 있다. 이 말은 금융업이 투자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핀테크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확충, 2020년에는 198억 원으로 약 2배 규모의 핀테크 지원 예산을 책정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 웰스테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사를 하나 띄워볼게요. 오랜만에. 기사 오랜만에 보시죠. 네. 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자산관리 서비스를 클라우드화해. 자, 기관보고서의 내용 그대로 나오죠. 정부 신남방 정책에 맞춰 우리 핀테크 경쟁력이 아세안 국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 왜 다 이렇게 관련된 산업들이 얘기를 하냐. 아시아 쪽에 금융이 진화하는 것도 이들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자산관리 서비스가 얼마나 진행을 하는지도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요, 자세히 보시면 뭐가 또 중요하냐. 웰스테크 플랫폼은 고객사들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잘 하도록 데이터, 인프라 등 기술 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오픈 API 등을 활용해서 금융소비자들이 원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또 여기서 핵심, 올해 서비스를 시작한 금융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서비스를 등을 결합해 플랫폼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말은 웰스테크 쪽에 앞으로 블록체인이 결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대표적인 거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다른 기사들을 접목해서 파고 계속 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죠. 어쩌고저쩌고 디지털 혁신. 다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전장증명 공동사업 DID 또 나오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과. 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보시면요,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국내 핀테크 글로벌 진출. 국내 핀테크 기업이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이 전체 해외 중 41%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가속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몰렸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복잡하지만 경쟁 대신 협업, 핀테크 기업 품귀에 나선 정부와 금융기관. 사실 근데 협업이라는 건요, 서로의 기술력 보유량과 자금에 그런 관련된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지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비즈니스라는 거는 같이 함께 가면 갈 수 있는 거고요,
가지 못하면 뺏고 뺏는 시장인 거예요. 말이 그렇게 그냥 완화해서 한 것뿐인 거예요. 이거는 뭐 기관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제 나옵니다. 기술 발전 방향.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 내용을. 신종 코로나 감염증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로 인해 기술 개발 역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내놓았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역량은 지금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이 전반적으로 세계에 일어나게 될 구조적 변화는 기술 개발을 둘러싼 환경 자체를 변화시킬 것을 전망한다. 그 중에 인공지능 또 나옵니다. 관련돼서 나오고 결국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것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8가지 구조 변화를 핵심적으로 했는데 중국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국제학회 및 컨퍼런스 참가는 점차 이제 컨퍼런스에 대한 게 줄었어요. 제가 컨퍼런스 가는 것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못 가고 그냥 온라인으로 통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또 가끔씩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내용을 드리는 것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세계 혁신은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2000년 초에는 주로 선진국이 모이기만 했었는데 AI 분야 연구나 보더라도 지금은 중국의 영향력을 이제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는 또 양상인 거죠. 그리고 AI 활용처 중 하나인 제조 현장이 대부분 중국 내에 존재한다.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요. 디지털 투자의 확대도 내용 나오죠. 자, 그래서 개인적인 관련을 맺는 강력한 소규모 학회 및 컨퍼런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아마 이 코로나가 감기처럼 지속되면 소규모 모임 같은 그런 컨퍼런스들이 지속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 쪽이나 여러 가지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 산업 쪽으로 많이 붐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대표적인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 쪽에 메가스터디나 이런 쪽에 주식이 또 붐이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높아지는 혁신 비용,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5G에 관련돼서 화웨이 사태처럼 향후 동서 간의 표준 규격이 달라지거나 같은 아이디어를 이중으로 개발하게 되는 혁신의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택근무 요즘 또 많이 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좀 제조업체나 그런 쪽은 많이 타격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상에서 3D 관련돼서 요즘 산업도 좀 붐이 있는데 디지털 쪽으로 시뮬레이션 하게 된다면 시제품을 만들지 못해 업무가 늦어질 일은 줄어들게 된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어야 되지 작은 그런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오픈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제약 내용인데 인공지능을 비롯해 최신 기술 개발 오픈 데이터는 귀중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속도는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식업에는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가전제품, 자동차, 가구와 같은 내구재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 침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신기한 게요. 코로나 이후에 투자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대규모 공공투자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토목건축, 통신망, 전기차 스테이션과 같은 인프스트럭처 정비 관련 사업은 의료기기 업계와 함께 특수로 누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더라. 제가 예전에 얘기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5G나 전기차 관련된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코로나의 모멘텀이 여파가 파급력이 커가지고 주식이나 이런 경제에 큰 타격이 없다면 그 관련된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 그 다음에 5G에 대한 자료는 또 멤버십 분들한테 또 올렸었죠. 업계의 과점화, 지방은행이 불량 채권이 증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된다면 아무래도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이건 그냥 패스할게요. 디지털 투자의 확대, 이것도 고성능 마이크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것도 패스. 그래서 고민하던 5G 분야에서는 기업과 안정적인 인터넷의 회의, 킬러 컨텐츠의 하나도 될 수 있다. 이 내용 진짜 또 중요합니다. 이거 토대로 제가 또 멤버십 분들한테 보여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5G도 사실 여러분 5G가 지금 5G다 아니다 OX 5G가 맞다 아니다 X. 방송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더 빨리 진행해 볼게요. 이거 끝내고 또 이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또 교육 영상 올려야 되거든요. 실시간으로 진행해야 돼서.
기관 보고서 내용 좀 흥미로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료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개가 아니라 이제는 1000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즘 개인 업무도 바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정리하면서 뭐라 해야 되지? 좀 내용 가져와서 이제 설명드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아, 오용님. 아, 너무 제가 집중했나봐요.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후원만 해주시고 가신 것 같은데. 녹방으로 올릴게요. 네. 지금은 5G다. 맞다. O. 아니다. X. 왜 5G랑 또 설명을 드린지도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5G가 형성이 되면요, 앞으로 4차 산업도 있겠지만요, 암호자산 쪽으로도 연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5G나 이런 것들이 진화가 되면 당연히 모바일 금융업에도 진화가 되겠죠, 여러분. 근데 그 모바일 금융에는 물론 투자 펀드나 주식 같은 것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도 있다는 점. 아직 아니에요. 지금 명확하게는 4.5G다. 우리나라에 다 5G 안 터지죠, 지금 이거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 영향을 받으면서 AR 기술 개발을 하는 건데, 예상보다 이 코로나 이 영향으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의료 AI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가천대학교나 다른 거 찾아보시면요, 의료 또 로봇도 나와요. AI도 나오고. 그걸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완전 자율주행 AI 관련돼서도 자동차 쪽으로 지금 인프라를 또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용도 나와요, 곧.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금융앱의 사용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것도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보자고요. 19년 전세계 금융 애플리케이션의 세션슈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가율이 35%에서 40%가량 성장했고, 그 중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은 115%가 증가한 인도네시아와 95%가 증가한 인도 등 개발도상국이다. 아시아 쪽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게 팩트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30% 증가한 독일과 일본, 15% 증가한 프랑스와 같은 성숙시장은 전년 대비 견조한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모바일 이용한 재정관리와 투자 등의 경제활동 등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세계 주요 9개국을 비교한 토대로 이용시간을 분석해본 결과 한국이 가장 높았다더라. 그만큼 우리나라는 IT 쪽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돼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었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직면한 국면에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그 개인적으로는 코인 산업도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좀 박차를 가해서 가격을 많이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데이터 기반이거든요. 네. 미국 주식 관련 앱 상위 12 평균 이용 시간 변화를 봤을 때 증가를 많이 했구나 라는 걸 또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거래 앱 이용률 급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 주간의 기간에 이용 시간이 80%까지 증가했다더라. 그만큼 이제 주식에 대해서 요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 코로나 이후가 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된다는 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요 도시 봉쇄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는데, 경기 하락 시기에서 소비자가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이게 맞물린다는 겁니다. 참 우연인지 우연인지.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가 나냐? 소비자 이용 목적은 투자 거래뿐만 아니라 주식, 금융시장, 암호화폐 기업 등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앱을 사용한 것일 수도 있다. 암호화폐도 예전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나오네. 이제 핀테크의 암호자산, 암호화폐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많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게 있었고, 그 중에 또 내용을 보시면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외출을 삼가하면서 매장의 ATM을 이용률 줄고 스마트폰에서 계좌 잔액 및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또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영향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앱과 비트코인 관련 앱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비트코인 관련 앱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PI 보안 대책 마련.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예전에는 말말말 그놈의 전통적인 보안 영역이다 뭐냐니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 그쵸. 얼마 전에 가입하셨죠, 멤버십. 네. 근데 지금 내용도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고급 자료고 빅데이터 관련된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및 기타 세계를 말하고 비무장지대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뭐 커넥티드 세상에는 스마트폰과 사물 인터넷의 증가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신뢰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장치로 프로세싱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범죄에 또 타겟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을 좀 아낀 게 있는데요.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나오잖아요. 사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블록체인이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 말하잖아요. DID. 블록체인 아까도 기사 보셨듯이 블록체인, 자산관리 서비스, 금융, 방금과 같이 비트코인 앱의 증가,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는 거거든요. 이 기간 보고서는요. 자세히 안 말해줘요. 네. 그래서 다른 보고서들을 보면서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증 토큰 보안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또 이제 리플사가 왜 또 이제 아시아 쪽에 집중을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리플사가 얘기했다는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자세한 거는요. 리플사뿐만 아니라 많은 테크 기업들이 아시아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내용 나온 것 중에 하나 있었는데 소액 송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액 송금이. 송금 사업들도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잠시만요. 목 메워서 물 좀 마실게요. 자, 여러분 딱 1분만 쉴게요. 1분만. 목이 너무 아파서. 오늘 내용 흥미롭습니다 하신 분들 1번 별론 것 같습니다 하신 분들 2번 별로여도 뭐 2번 하셔도 돼요. 네. 일단 1분 잠깐 쉴게요. 1분. 힘들어. 방송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 이런 자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멤버십 분들 보여드리는 자료는 그냥 보고 계셔야 돼요. 그 잘못 뿌리시면 벌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증권사랑 소송을 하셔야 돼요. 1대1로. 유키로로님 네 죽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기억해요. 네. 그때 막걸리님도 한 번 오셨는데 또 기억하고 있죠. 1분 휴식. 네. 이거 영상 올리면 1시간 넘을 것 같은데. 빨리 끝내야겠다. 보신 분들 힘드실라.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진 않아요, 자주. 그래서 사실 다른 유튜브 보면 뭐 보통 10분 뭐 짧게 올리시는 뭐 이더리움 쪽으로 하시는 복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2분 뭐 10분 내외로 하는데 보통 20분 정도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1시간 올려도요. 절대 대충 안 올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 업로드 될 때도 있고 뭐 2회 업로드 될 때도 있는데 그 자주 올라오는 거를 모아서 그냥 통틀어서 이 핀테크에 대한 정리한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시간에 대한 가치는요. 뭐 짜잘한 뉴스를 보시는 것보다는 더 나으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장담해드립니다. 네네. 이제 진행할게요. 괜찮아요. 네. 체력이 아직까지는 받쳐줍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뱅킹은 앞으로 수년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을 전망됨.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에 나는 XRP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다 하신 분들, 나는 리플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다 하신 분들 한번 나는 리플 XRP 관심 없다 X 한번 적어주세요. 리플사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것과 같이 맞물려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 얘네가 자꾸 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왜 아시아 얘기를 하는지, 미국 얘기 안 하고 미국에서는 규제 잘 해결해달라, IPO 얘기하는지, 그걸 또 이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내용들을. 제가 다른 보고서를 보면서 또 말씀드린 거예요. 왜? 제가 예전에 사진 하나 보여드렸죠? R3와 같이 협업하는 것과 그런 것들. 네. 숫자 5를 하시네. 자, 그러면 여러분 2015년을 향해서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팁을 하나 드릴게요.
보통 국가는 5개년 안을 계획을 해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숫자가 10, 2010년, 2020년을 10년 단위로 쪼개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때마다 변화를 줘요. 그 사이에 5개년씩 변화를 또 주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5년에서 10년이다. 그 중에 10년 단위로 혁신이 일어나더라. 이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025년을 계획을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개도국에 인프라가 깔리기 위해서는 한참 멀었죠. 내일 눈 뜨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금융 혁신 인프라가 일어나고 전 세계가 붐이 일어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XRP 가격이 10만 달러가 간다, 올해 안에 간다라고 호언장담하신 분들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러려면 자금이 시총이 얼마나 많이 들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25년까지 100개 이상의 새로운 금융기관이 등장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디지털 뱅킹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지만 근데 사실 이 말보다는 이미 디지털 변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시간을 견제하기 있기 때문에 뭐 잠재적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기존의 전통권 은행들이 뱅킹 가치망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싶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디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빨리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야 되는데 지들끼리 이제 파이를 먹기 위해서 좀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 우리나라 좀 발전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핵심은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구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말이 뭐냐? 리플 내용 좀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옛날부터 뭐 인도, 브라질도 요즘에 그 금융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도, 리플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뭐 브라질 있던 것 같은데 아마 옛날에 이게 있었던 걸 알거든요. 네, 브라질 비공개회의 옛날에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 리플 CEO와 비공개 회의. 참 이상하게 6월 4일 거잖아요. 이게 맞물려요. 제가 선동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맞물린다고요. 작년부터 나왔어요. 브라질 남미 암호화폐 블록체인 보급 노린다.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왜? 아시아가 앞으로 돈이 될 시장이거든요. 엄청나게 핫해질 겁니다. 그 말이 뭐냐? 세계 송금 브릿지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업로드된 전 영상을 보시면서 좀 멘탈 다지시면서 세계 송금 브릿지가 되려면요. 전 세계 송금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일어나는 리플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돼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그리고 FATF와 그런 규제가 같이 맞물리면서 디지털 자산 및 암호 자산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돼야겠죠. 그리고 리플이 얘기하는 것처럼 리플사예요. 저는 리플 XRP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리플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피아트 머니나 여러 가지 연동을 통해서 한다면 당연히 송금 규모에 대한 대중이 신뢰가 얻는다면 더욱더 가치는 상승이 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인도 쪽에 많은 자금들이 몰려있고 계속 위에 내용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송금 시장의 규모가 아시아 쪽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왜냐? 선진국은 이미 발전을 하면서 계속 앞으로 발전하겠지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놈이 더 계속 잘하는 거랑 공부를 못하는 꼴등 놈이 1등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10등 하는 거랑은 발전 성장 속도로 본다면 당연히 이 오른쪽에 있는 후자가 발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진출을 하려는 거예요. 왜? 이쪽은 너무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기 시장에서 돈을 더 파이를 먹기 위해. 왜?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핵심적으로 지사가 있죠. 리플사가.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앞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송금 시장에 대한 규제나 전반적인 암호자산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 미국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 그때 송금 규모가 자금이 들 거예요. ODL. 그러면서 리플이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